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씻는 일, 화장실을 가고 이동하는 일, 약을 챙겨 드시는 일까지 하나둘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순간이 많죠. 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돌봐드릴 사람이 곁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회복지와 장기요양, 정부 지원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요양과 돌봄을 연결하는 플랫폼 엔젤시터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어르신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나 뇌혈관 질환처럼 나이가 들며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요양원과 복지용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일반 가정의 어르신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 판정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청 대상 확인입니다.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65세를 넘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매나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처럼 정해진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은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둘째, 신청서 제출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팩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예전에 공인인증서로 불리던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때는 어르신 신분증과 신청자 신분증을 챙기면 좋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소견서 준비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65세 이상은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안내받습니다. 그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65세 미만은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단순히 병명만 적힌 서류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치매나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이나 거동불편이 있다면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을 잘 아는 병원일수록 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등급 판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넷째, 공단 방문 조사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찾아옵니다. 보통은 집으로 방문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조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일정은 공단에서 미리 연락을 줍니다. 시간과 장소는 어느 정도 조정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어르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살핍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지, 식사는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은 어떤지,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는 어떤지, 인지 기능은 어떤지를 봅니다. 이때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 일어날 때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는지, 식사를 차려드려야 하는지, 약을 혼자 챙겨 드시는지, 밤에 배회하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지, 기억력 저하나 치매 증상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어르신이 평소보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가족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등급 판정입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등급은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눈 기준입니다. 1등급은 거의 모든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과 4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등급은 병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같은 뇌졸중 진단이라도 혼자 생활이 가능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등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결과 통보와 서비스 이용입니다. 등급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결과를 알려줍니다. 등급을 받으면 두 가지 서류가 나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이제 어르신 상태와 가족의 돌봄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고르면 됩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면 방문 요양을 이용합니다.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하다면 주 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목욕이 어렵다면 방문 목욕, 간호가 필요하다면 방문 간호를 검토합니다. 상태가 더 중하다면 요양원 입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 전동 침대 같은 복지용구도 등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생활을 돕는 용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입원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성기 치료 중이라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급성기 치료란 수술 직후처럼 집중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수술 직후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했다면 회복 정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의료진이나 공단에 신청 시점을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거동 불편이나 인지, 저하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등급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병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안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등급은 방문 요양이나 주 야간 보호, 요양원과 복지용구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등급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신분증과 진단서, 의사소견서와 처방전, 입원 기록과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관련 검사 자료를 챙겨두세요. 가족이 직접 돌보며 느낀 점도 중요합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어렵다. 목욕할 때 꼭 도움이 필요하다. 식사를 차려드려야 한다. 약을 자주 잊어버린다. 밤에 자주 깨거나 배회한다. 낙상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을 메모해두면 방문조사 때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등급 판정은 병명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평소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결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르신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면 이의 신청이나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판정 결과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실제 도움 필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의 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상담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신청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나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같은 돌봄 자격과 취업 정보는 엔젤시터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는 엔젤시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개해드린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